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루미네센스 중에서 인트라밴드 루미네센스, 다시 말하면은 컨덕션에 일렉트론이 있고 밸런스에 홀이 있어서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빛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인트라밴드 루미네센스에서 배웠었고요. 이제 처음에 그 일렉트론 홀 페어가 어떻게 생기는지까지를 우리가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우리가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토루미네센스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에너지가 들어가서, 빛이 들어가서 일렉트론 페어를 만들어내고요. 그거의 결과물로서 다시 빛이 나오게 되는, 그게 이제 포토루미네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들어갈 때 에너지가 이제 보통은 높은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쐬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일렉트론 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가 이렇게 하바 오메가 좀 큰 에너지, 꼭 밴드갭이 아닙니다. 더 큰 에너지에 그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래쪽에 있는 그 에너지에서 홀에서 일렉트론이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일렉트론과 여기 있는 홀이 바로 떨어지면은 같은 에너지의 포톤이 나올 텐데, 이게 다이렉트 밴드 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소한 수십 나노세컨이 걸리는데요. 나노세컨 단위가 걸리는데, 근데 실은 일렉트론은 이 스캐터링을 한다라는 거죠. 일렉트론 주변에 이제 포논들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데, 그거는 단위가 femtosecond 단위란 말이에요. 이게 스캐터링이, 이게 뭐 좀 길었을 때 더 짧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일렉트론이 홀에 합쳐지기 전에 레티스랑 많이 충돌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어떤 컨덕션에서 높은 에너지 쪽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속도가 빠른 상태예요. 얘네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라는 겁니다. 포논의 충돌에 의해서 에너지를 잃게 되고요. 그것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밴드의 미니멈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홀도 이제 그 레티스랑 스캐터링을 하면서 에너지를 갖다가 잃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빈자리로 생각해 보시면은 옆에 있는 일렉트론 이쪽으로 이제 이동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홀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안정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밸런스 탑 근처로 홀이 이제 쏠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은 이제 포논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포논의 스캐터링에 의해서 포논에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면서 포논을 만들어내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래서 한참 만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수백 femtosecon드만 지나게 되면은 아래쪽에 차곡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한참 시간이 또 지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서야 빛이 비로소 나노세컨드 단위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 찰나의 순간이긴 하지만은 명백하게 타임 스케일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렉트론이 그 포논하고 충돌을 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잃게 되는 그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빛이 나오는 프로세스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빛이 나올 때쯤에는 이게 낮은 쪽에서 이 밴드갭 근처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몰려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밴드갭에 해당이 되는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비록 처음에 여기 되는 거는 높은 파장대에서 들어가더라도요, 높은 프리퀀시 혹은 높은 포톤 에너지 들어가더라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륨 나이트라이드인데요, 밴드갭이 한 뭐 이 정도 근처가 되는데 3.45 근처가 되는데, 그 빛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모든 그 밴드갭 이상에서 대체적으로 다 흡수를 합니다. 다 흡수를 하는데, 흡수를 하더라도 이게 나오는 거는 어때요? 다 대부분 다 밴드갭 근처에서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죠? 자, 그래서 이 포토루미네센스는 들어가는 빛은 높은 파장의 빛을 주더라도 나오는 거는 항상 밴드갭 근처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PL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L, 포토루미네센스. 이렇게 합니다.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자, 일렉트론 내가 이제 그 빛을 갖다가 이제 좀 많이 줘가지고, 이제 일렉트론 페어를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컨덕션 밴드 바텀 근처에 일렉트론들이 꽤 높은 덴시티로 모이게 되고요. 밸런스 밴드 탑 근처에 꽤 많은 홀들이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이 자체적으로는 이 시간 스케일이 충분해가지고 잘 이퀄리브레이트가 되어 있어요. 단지 일렉트론 홀이 합쳐지지 않았다 뿐이지, 컨덕션에 있는 일렉트론들은 그 자체적으로는 어떤 우리가 평형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로컬하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 그래서 그 임시로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일렉트론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퍼미 디렉 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따르는데, 그때의 퍼미 레벨은 원래 우리가 반도체의 퍼미 레벨이 아니라
요런 일렉트론이 컨덕션에 많이 있고 홀도 많이 있는 이런 상황에 홀은 고려하지 말고요. 일렉트론이 이 정도 개수가 있는 상황에서 맞는 그런 우리가 포밀 레벨에 정해지게 되고요. 그 포밀 레벨에 따라서 여기는 일렉트론의 이제 분포가 에너지 분포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게 그 포밀들의 분포에 의해서. 그렇죠? 자, 반면에 밸런스 밴드 쪽에는 마찬가지로 홀들이 지금 몽창 몰려 있어요. 그럼 이 홀들도 자체적으로는 이퀄리브레이트가 돼가지고 마치 우리가 앞에서 그 이퀄리브리엄 상황에서 밸런스의 홀이 이 정도 많이 있을 때 그때 그때 해당되는 그 포밀 레벨, 그 포밀 레벨에 따라서 홀의 에너지 분포가 결정이 돼요. 자, 그래서 이 각각이 다시 말하면 일렉트론하고 홀이 각각이 자기가 따르고 있는 그 포밀 레벨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일렉트론 홀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은 사라지게 되는 순간적으로 임시로 나와 있는 어떤 임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어떻게 보면 비평형 상황인 거죠, 지금. 비평형 상황에서의 포밀 레벨인 거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quasi 포밀 레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빛을 갖다가 쫙 조이고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일렉트론이 펌핑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 일렉트론 내가 빛이 들어와서 비평형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의 포밀 레벨인데 특징이 뭐냐면은 일렉트론과 홀이 각기 다른 포밀 레벨, quasi 포밀 레벨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일렉트론은 위쪽, 홀은 아래쪽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 이것이 이제 그런 빛이 들어왔을 때 어떤 비평형 상황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평형은 아니고 로컬의 구조적으로는 어떤 그 컨덕션 그 일렉트론 그 근처 컨덕션 밴드 근처에 여기는 일렉트론끼리는 서로 이퀄리브레이트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밀들의 분포를 따르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실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매스 액션 로라는 게 있었잖아요. 원래 일렉트론과 홀이 있으면은 그 두 개를 곱한 거랑 상수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트린식 캐리어는 되게 당도 낮았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경우에는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일렉트론도 많고 홀도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깥에서 빛을 갖다가 몽창 때리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일렉트론과 홀을 내가 이제 각각의 컨덕션과 밸런스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은 포밀 레벨이 하나가 아니라 일렉트론은 이 위쪽에 자기 자신의 포밀 레벨을 쿼시 포밀 레벨을 따르고 홀은 또 홀의 쿼시 포밀 레벨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스 액션 로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매스 액션 로는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포밀 레벨이 하나일 때 이제 두 개가 일렉트론 홀이 같은 포밀 레벨을 가질 때 우리가 당연히 만족이 되는 거였어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특징이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그 디테일하게 본 실험이 이주게 되겠는데,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빛의 그 루미네센스, 그 빛이 들어가는 빛의 인텐시티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이 컨덕션의 일렉트론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게 페르미 디렉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일렉트론의 그 에너지 분포는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던 것처럼 덴스 오브 스테이트 곱하기 볼츠만 분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일렉트론 홀 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이 다 만족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나오는 빛의 그 PL 인텐시티의 PL의 인텐시티, 포토루미네센스 인텐시티가 덴스 오브 스테이트 형태, 스퀘어 루트 형태, 덴스 오브 스테이트 곱하기 볼츠만 팩터 형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밴드갭에서 이거 이제 갈륨 알세나이드인데요. 밴드갭에서 샤프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하게 잽싸게 디케이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때 이 폭이 이 분모에 들어가는 이 폭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 폭은 이제 그 8.6 밀리 일렉트론 볼트, 이게 그러니까 100켈빈에 해당이 되는 그거랑 잘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PL이 진짜로 이 온도에 대한 위쪽에서 이게 지금 그 볼츠만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PL 가장 우리가 뭐 중요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어떤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엘렉트로 루미네센스입니다. 자, 이것 또한 이제 되게 응용적으로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정기적인 방식으로 전자와 전공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빛을 통해서 전자 전공을 내가 만들어냈었고요. 여기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내가 일렉트론과 홀을 따로따로 정기적으로 주입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자,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LED가 되는데 PN 정션을 많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정신을 갖다가 지금 다루지는 못하고 있고,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좀 동영상 만들어서 해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요. PN 정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P타입 반도체와 N타입 반도체를 갖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있는 전자와 전공이 계면 근처에서, 인터페이스 근처에서, 정션 근처에서 일렉트론과 홀이 서로 만나가지고요.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자, 이제,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홀을 채우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전하가 이녀 일렉트론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거기에서, 원래는 이제 홀이 있더라도 그게 이제, 해당이 되는 어떤 그 도펀트에 컴펜세이트 돼서 뉴트럴 한 건데, 홀이 있더라도 뉴트럴 한 거예요, 이쪽이. 뉴트럴 한데 일렉트론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반면에 오른쪽에서는 지금 홀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이 근처에서, 우리가 가운데 디플레이션 레이어에서는 일렉트론이나 홀이 없어지고 대신에 어떤 우리가 픽스드 차지가 생기게 되고요. 그런 픽스드 차지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밴드의 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쪽 P타입은 여기 이제 이게 지금 대시드 라인이 포멀 레벨인데 포멀 레벨이 있고 그러다가 전기장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전자 입장에서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겠죠. 아래로 내려가서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N타입 쪽에서는 여기 컨덕션 쪽이 이제 붙어서 포멀 레벨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우리 이퀄리브리엄 상황이기 때문에 포멀 레벨이 하나로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로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우리가 이제 이걸 빌트인 포텐셜, 이 둘 사이의 단차를 우리가 이제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데 빌트인 포텐셜 때문에 이 포멀 레벨이 P타입에서는 안쪽에서는 이제 P타입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N타입, 그 포멀 레벨의 컨덕션에 있는 N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맞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이 중간에 이 영역에서는 지금 보면은 일렉트론이나 홀 캐리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디플레이션 영역.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전압을 걸기 전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전압을 걸어서 이쪽 갖다 이렇게 두 개 갖다가 평형을 맞춥니다. 이렇게 이쪽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전압을 거는 거죠. 마이너스 전압을 걸어가지고 이걸 내가 이거만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올리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여기 있던 일렉트론이 이제 그러면 두 개가 이게 단차가 줄어들었던 게 평형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 계면 근처까지 일렉트론이 쭉 와가지고 계면까지 오게 되고요. 이쪽에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홀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P타입이니까 홀이 이동을 하고 N타입이니까 일렉트론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게 계면에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요 두 개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인터밴드 트랜지션을 하면서 인터밴드 루미네센스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 이제 나오는 그 빛의 파장은 요 물질의 밴드갭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충 우리가 좀 약간 스케매틱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건데 LED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디바이스 구조를 보여주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 기판에다가 실리콘 있고 뭐 어떤 반도체 기판, 갈륨 아르세나이드 같은 거에다가 N타입과 P타입 갖다가 이렇게 얇게 만들고요. 그다음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전공이 가고 P타입에서는 N타입에서는 전자가 가가지고 두 개 합쳐져 가지고 그 밴드갭에 해당되는 빛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ED는 그 특징이 이제 하나의 그 이제 파장에 밴드갭에 해당되는 그 파장대에 빛망이 나오게 된다는 이제 그 모노크로매틱한 라이트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보면 갈륨 아르세나이드인데 이게 소자를 갈륨 아르세나이드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 일렉트로 루미네센스의 그 픽을 보게 되면은 거의 정확하게 밴드갭에 딱 거기에 픽을 이루는 그런 이제 파장대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 에미션 라인에서 이 위드는 대강의 그 더멀한 에너지 그 정도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브로든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메커니즘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지 않던 주로 실험 장비에서 이제 가끔 특별한 스페셜한 어떤 실험 테크닉으로 쓰는 건데요. 캐소드 루미네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바깥에서 일렉트론 빔을 때려요. 이게 일렉트론 빔을 때리게 되면은 그 일렉트론 빔이 이제 전자 일렉트론이 이제 뭐 1에서 뭐 이게 얼마죠? 10만 볼트까지가 1000에서 10만 볼트까지 그 정도의 가속된 전자를 빡 집어넣게 되면은 어떤 거는 이제 되튕겨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건 이제 물질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파고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게 아까 말한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센 게 들어가 가지고 일렉트론 페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일렉트론 페어를 갖다 만들게 되고요. 그것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아까 말한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건데 어떤 이제 높은 운동 에너지 들어가서 일렉트론 페어가 만들어지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빛이 나오기 전에 이제 밴드갭 근처로 가서 결국은 밴드갭의 근처에 그 포톤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밴드갭 정도의 그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건 이제 모든 방향으로 막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렉트론, 그러니까 캐소드, 이게 캐소드라는 말이 이제 캐소드 레이라는 게 전자빔이잖아요. 그래서 전자빔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캐소드 루미네센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국소적으로 그 밴드갭을 갖다가 볼 때, 그러니까 요 내가 쭉 전자총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여기에서의 밴드갭, 여기에서의 밴드갭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공간적인 어떤 변화를 볼 때 쓰는 그런 테크닉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예, 메커니즘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이제 방금 앞에서 쭉 예를 들었던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인터밴드 이제 루미네센스, 그러니까 밴드에서 밴드로, 그러니까 블로우 스테이트끼리 합쳐지는 거였는데 그거 말고 어떤 우리가 특별한 어떤 그 임퓨리티랄지 아니면 어떤 원자에서 그런 우리가 빛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루미네센스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징크 옥사이드다. 아마 그거 전에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는 이제 밴드갭이 크니까 밴드갭이 크니까 우리 가시광선 때 모든 포톤은 다 통과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명하죠. 투명한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보론이 인위적으로 넣자가 아마 순수하게 어떤 자연적인 어떤 과정에 의해서 보론이 일부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보론에서 빛을 갖다가 이렇게 그 큰 밴드갭 내에 어떤 빛을 갖다가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센터를 디펙트 레벨을 만들어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색깔을 띤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 파란색 빛이 나와서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대표적인 그런 게 되겠어요. 혹은 이제 징크 옥사이드다. 징크 옥사이드는 밴드갭 3.4 일렉트론 볼트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가시광선을 갖다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투명한데 내가 이제 공정 조건에 따라서 이 산소의 비율을 조금 내가 이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징크 옥사이드를 합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산소 베이컨시가 생기고요. 옥시전이 이제 부족해서 옥시전 베이컨시가 생기게 되고 옥시전 베이컨시가 어떤 그런 빛을 내는 센터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런 거죠. 뭐냐면 디펙트 레벨에 일렉트론이 있어가지고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가 됐다가 흡수를 했다가 떨어지면서 여기서 빛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센터가 중간에 생기게 되고요. 그게 이제 그 농도에 따라서 또 그게 약간씩 변합니다. 그 위치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징크옥사이드 그래서 이제 만든 징크옥사이드인데 산소 약간 분압이 좀 다른 상황에서 만든 것들. 그러면 투명하지 않고 뭐 빨간색이나 아니면 파란색을 갖다가 푸른색을 갖다가 띠는 이제 그런 색깔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옥시전 베이컨시와 연관된 그런 어떤 컬러 센터, 루미네센스 센터 때문에 생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혹은 이제 우리가 응용적으로도 되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형광 재료라고 포스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뭐 그런 건 많이 이제 안 쓰는데 옛날에 TV들이 다 보면은 형광 물질 앞에 TV 브라운관 TV라고 그래가지고 전자가 와가지고 어떤 물체를 때리면은 거기에서 이게 이제 그 특정한 색깔의 빛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광 물질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형광등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라져 있을 텐데요. 그런 이제 물질을 포스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밴드갭이 큰 물질에 그 중간에 어떤 특정한 파장대의 빛을 내는 그런 어떤 임퓨리티들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론튬, 알루미늄 옥사이드 여기에다가 유로피움이나 아니면은 뭐 다이스프로미움 이런 것들을 넣게 되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그 밴드갭 내에 어떤 특정한 그런 빛을 갖다가 흡수를 하고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만들어내고요. 거기서 나오는 빛이 어떤 특정한 어떤 색깔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은 뭐 다 이제 개별적으로 인디비주얼 어플리케이션마다 다 여러분들이 뭐 이제 따로따로 이제 뭐 이제 보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레이저 얘기인데요.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것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다 스판테니어스 에미션입니다. 뭐냐면은 일렉트론 페어가 있으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발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뭐 내한테 떨어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라 자기가 있다가 적절한 시간이 됐군 이렇게 떨어지는 이제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상적으로는 이제 그 주변에 어떤 아무런 빛이 없을 때, 내가 그러니까 아주 어두운 방에서 나타나는 특성, 뭐 혹은 약한 빛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빛이 이제 좀 세지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인데, 아이고 이 그림이 약간 틀리는데 약간 밑으로 옮기겠습니다. 이따가 그 주변에 다른 포톤들이 지나가면은 얘네들이 그거의 자극을 받아서 좀 더 빨리 떨어집니다. 아까 말한 그 타임 스케일, 10 나노세컨드 시간 스케일보다 주변에 포톤이 있게 되면은 그거에 뭔가 자극을 받아서 얘가 더 빨리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걸 우리는 stimulated emi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stimulated emission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기를 자극하는 빛하고 같은 위상을 가지는 그런 빛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백색광이다, 뭐 태양빛이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파장의 빛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그냥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건데요. 우리가 LED 같으면 단색 파장의 빛이 있기는 하지만은 다 알아서 랜덤하게 나오는 건 다 스폰테니어스 에미션으로 나오는 건데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서로 간의 위상이 일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랜덤하게 됩니다. 얘네들이 같은 하나의 색깔이긴 하지만은 자 그런데 레이저는 그러니까 레이저가 아니라 사이멀테니어스 에미션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거 바로 이제 레이저가 되는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LED와 동일하게 모노크로마틱합니다. 하나의 단색광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위상이 서로 제각각인 반면에 얘네들은 딱 결이 맞아 있어요. 일렉트릭 필드에 그 페이스가 나란하게 정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레이저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어떤 거냐면 빛이 직진을 할 때 잘 안 퍼집니다. 하나의 어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요. 잘 안 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딱 직광하고 이럴 때 되게 좋은 것이죠. 레이저 포인터 같은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레이저의 원리 뭐 그렇게 돼서 레이저는 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은 어떤 이제 그 에미션을 할 수 있는 이제 L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어떤 옵티컬 미러가 있어가지고 다 빛이 이제 그 밖으로 나가지가 않고 내부에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빛이 쌓이게 되고요. 그럼 쌓인 빛이 있으면 그 빛 때문에 또 이제 더 얘가 더 잘 나오게 되는 더 빛이 잘 나와서 LED인데 이제 페이스가 코헤런트한 그런 우리가 이제 빛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레이저, 그러니까 뭐 풀어 쓰게 되면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딱 요 원리를 갖다가 반영하는 이제 그런 게 되죠. 자,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한 이런 추는 이제 하나하나의 어플리케이션마다 또 우리가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이제 토픽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흐름을 쭉 한번 이렇게 보셨고 여러분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챕터를 마치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챕터,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성이 되겠고요. 예. 자, 뭐, 자성 부분은 그렇게 이제 길지 않습니다. 이게 실은 뭐 이론적으로 뭐 깊게 들어가려면 뭐 깊은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 좀 기본적인 프로퍼티에 대해서만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태까지는 대부분 다 이제 electrical property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었는데, 실은 이제 자성하고 electrical property하고 공통점은 이제 일렉트론에 의해서 주로 발현되는 물성입니다. 이제 그 점은 공통적인데, 두 개가 상당히 많이 분리되어 있어요. 보면, 뒤에 보시면 여러분, 그 논의가 상당히 좀, 뭐랄까, 앞인 내용과는 좀 무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겠고요. 앞에서도 우리가 할 때 이제 광학 특성 다룰 때 magnetic property는 그냥 없다라고 하고서 그냥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두 개 약간 좀 많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실은 좀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도 이제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은 이제 정기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의 그 전하에 의해서 많이 컨트롤이 되는데 그 이제 자성은 일렉트론의 스핀에 많이 관계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스핀하고 차지는 물론 같이 있는 거긴 하지만은 상당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서로 이렇게 커플링이 잘 안 돼 있다고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별도의 이제 되게 보면 인디펜던트 챕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여기는 우리가 크게 이제 뭐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살펴볼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자성에 대한 것 좀 다시 한번 우리 리뷰 플러스 그 다음에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그 분류를 할 것인가, 자성의 특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중요한 페로매그네틱한 물질의 매그네틱 도메인에 대한 얘기와 히스테리시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매그네틱 레지스턴스, 이제 그 전기적인 특성하고 어떻게 좀 커플이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물질의 자화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매그네틱 다이폴 모멘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앞에서 한번 했던 내용인데요. 내가 이제 어떤 커런트 I가 어떤 A라는 면적을 가지고서 그 룹을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이 커런트 룹에 관계된 자기 모멘트는 이제 우선은 그 크기는 전류 곱하기 면적이 되고요. 이 룹의 면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의 방향은 이 면의 수직한 방향, 그 방향이 이제 그 매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입니다. 단 거기서 이제 이게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커런트가 흐르는 방향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우리가 감아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매그네틱 모멘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커런트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 내에서 매그네틱 모멘트가 가지는 에너지, 그 에너지는 이게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뮤 m 곱하기 b가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기장의 방향과, 그러니까 두 개가 내적이 된 거죠. 매그네틱 모멘트의 벡터와 자기장의 벡터를 두 개를 이제 꼭 내적을 한 거니까, 두 개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은 에너지가 가장 낮습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가 가장 에너지가 높습니다. 이게. 자, 이제 그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자기장이 있을 때 룹을 갖다 놓게 되면은 이 자기장의 방향과 만약에 룹의 방향이 이렇게 내가 딱 평행하지 않다, 나란하지 않다라고 하면 얘가 토크가 걸려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안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얼라인 되려는, 그 방향으로 향하려는 특성이 항상 나오게 돼요. 토크가 걸리는 거는 실은 우리가 그 로렌츠 포스 있잖아요. 그 이제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어떤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움직이는 그 전하에 의해서 로렌츠 포스를 받게 되고요. 로렌츠 포스를 우리가 잘 고려해 보면은 여기 있는 룹이 그 자기장과 매그네틱 모멘트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려는 토크가 항상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또 매그네틱 그 모멘트는 이렇게 자기장과 인터랙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매그네틱 모멘트,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그네틱 모멘트에 의한 자기장의 분포는 보면은 우리가 자석과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류 흐르는 것에 위쪽 방향이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우리가 매그네틱 다이폴에 의한 자기장의 형태를 갖다가 이런 커런트 룹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우리가 이제 그 매그네틱 이런 자석이라고 하는 건 다 사실은 작은 커런트 룹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로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시겠지만은. 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거는 여기에서 이제 일렉트론의 매그네틱 모멘트가 그 물질의 어떤 우리 자기적 특성을 갖다가 거의 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그럼 전자라는 거가 우리가 어떤 이렇게 그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전자가 움직이면 커런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커런트에 의해서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가 생기고 어떤 룹을 돌고 있으면 회전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 매그네틱 모멘트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보면은 그 물질 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자가 있다. 그럼 원자의 주변을 돌고 있는 우리가 그 전자는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원운동 운동에 의해서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떤 커런트 룹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매그네틱 모멘트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한번 조금 이제 자세히 봐볼게요. 약간 고전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우리가 원운동을 하고 있다. 시계 방향으로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네요. 자,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건 일종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이쪽에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건데, 그 전류량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전류량을 계산해 보려고 하면은, 자, 이 전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는 어떤 내가 점을 하나 딱 찍었을 때, 그 점에 지금 전자가 막 통과를 하는 거니까, 단위 시간당 얼마의 전류가 흐르냐가 이제 전류량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전자 하나만 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내가 어떤 주어진 이 점을
이 전자가 1초에 몇 번 통과하느냐. 통과하는 수가 만약에 10번이었다라고 하면 1초에. 그러면 10번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을 곱하면 그게 바로 요 룹에서의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이 우리가 레볼루션 그러니까 얼마만큼 돌고 있느냐. 1초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거기다가 전자의 전량을 계산하면 그게 이제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전류 그럼 계산해 보면은요. 전류 I는 일단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저기 몇 번 돌고 있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의 속도를 우리가 지금 V라고 해볼게요. 이 전자가 이제 V라는 속도로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요거에 그 이 원에 이제 간단하게 원 운동을 하고 있다고 치고 이거의 반경을 내가 R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1초에 간 거리는 속도 V가 될 거고요.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 V가 될 거고 그거를 내가 원주 2파이 R로 나눈 거가 1초에 몇 번 돌았느냐를 나타내는 그 레볼루션 회전 수를 나타내겠죠. 그죠? 그거에다가 전자의 전하량 곱한 게 내가 어떤 특정한 점을 지나는 그 전하량 1초에 통과하는 전하량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전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류가 되는 이 커런트 룹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가 우선 이제 그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크기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내가 이제 이거에 주어지는 매그네틱 모멘트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전류 곱하기 면적이니까, 그죠? 전류 면적이니까 내가 여기에서 매그네틱 모멘트의 이제 크기만 생각해 보면은 전류 곱하기 면적이니까요. 2 곱하기 2파이 r의 v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그죠? 파이 r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약분되고요. 약분되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뭐냐면은 밑으로 써볼게요. 2분의 2의 v 곱하기 r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다가 내가 이제 일렉트론 매스를 여기다 분모에다가 곱하고 분자에다 곱해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MV가 뭐죠? MV가 바로 운동량이죠. 그죠? 크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2m분의 2의 P 곱하기 R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이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거 모멘텀을 곱한 거, 직선 선형 모멘텀을 곱한 거가 뭐죠? 바로 각 운동량이 되죠. 이게 바로 각 운동량 L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요게 크기가 지금 이제 2m분의 2L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요 회전 운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매그네틱 모멘트의 크기는 2m분 2L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보면은요. 현재 지금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전류의 방향은 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되죠. 왜? 전자의 전향은 마이너스니까. 그죠? 반대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때 매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은 요 상황에서는 매그네틱 모멘트는 아직 아래 수식인 방향, 요 방향이 요 방향이 매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반면에 앵글러 모멘텀의 방향은 앵글러 모멘텀 L은 R 크로스 P니까 고전적으로 우리가 그죠? R 크로스 P니까 R에다가 P를 곱하게 되면은 R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R 크로스 P니까 이거는 L 방향은 윗 방향이네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매그네틱 모멘트의 정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다 방향까지 표현을 하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이너스 2m분의 2의 L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이제 자꾸 신경이 쓰일 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는 뭐냐면은 지금 전자의 전하량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돌고 있는 게 만약에 플러스 전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같은 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비탈 우리가 이 운동은 이제 오비탈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오비탈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매그네틱 모멘트를 우리가 이제 오비탈 마그네틱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뮤 오비탈.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EM에 L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운동량의 그 방향하고 매그네틱 모멘트의 오비탈 방향이 평행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빨리 각 운동량이 크면은 그에 비례해서 오비탈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자의 운동에서 또 다른 회전 운동이 있어요. 뭐냐면은 스핀.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자전에 해당이 되는 공간적인 회전은 아니지만은 내재되어 있는 그런 회전 운동이 있다고 그랬죠. 전자가 내재되는 회전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 내재되는 회전 운동 스핀에 의한 매그네틱 모멘트가 또한 생깁니다. 추가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제 스핀 매그네틱 모멘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뮤 스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L이 매그네틱 그 앵글러 모멘텀 벡터였으니까 오비탈 앵글러 모멘텀 벡터였으니까 그럼 L 대신에 S를 쓰면은 스핀 앵글러 모멘텀만 쓰면은 그럼 우리가 원래는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스핀이라는 게
실제 3차원 공간상에서 회전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뭐 실제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간에서 회전 운동인데 그거에 의한 거는 E라는 팩터가 없고 그냥 이렇게 돼요. 곱하기 2배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그냥 원래 그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본디 그런 성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어떤 심오한 원리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스핀의 경우에는 공간적 회동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거가 되겠고요. 그때 팩터가 이제 그냥 2배가 더 커지는 겁니다. 심플리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오냐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이제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회전과 매그네틱 모멘트의 그 B 그거는 실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측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매그네틱 모멘트가 나오냐라는 거는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매그네틱 모멘트는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2에 L 플러스 ES 이게 실은 전체 매그네틱 모멘트가 된다. 일렉트론에가 되는 거고요. 뒤에서 보겠지만 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페로나 이런 데서 우리가 중요한 기여를 하는 거는 실은 이제 스핀에 의한 거가 이제 되게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미시적인 그 전자에 의한 이 스핀 모멘트 하나, 이걸 갖다 우리가 조금 이제 편한 단위로 이제 쓰고 싶은데, 이건 굉장히 작은 매그넷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호 매그네톤이라고 하는 거를 보고 이제 그 유명한 보호의 매그네톤에서 뮤 B라고 우리가 정하는데, 그럼 크기가 뭐냐면은 2n분의 2 하바가 돼요. 이 하바가. 그 되는 거는 이제 L이나 S가 하바 단위잖아요. 그죠? 하바에다 먹고 정수 이런 거니까 그렇게 쓰는 거고 실은 이제 S가 우리 일렉트론 스핀 같은 경우에는 스핀이 이게 2분의 하바 업이면은 다운이면 마이너스 2분의 하바죠.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여기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 2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2하고 여기는 1은 상쇄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내가 스핀이 업인 전자 하나는 무엇에 해당이 되느냐? 어떤 작은 자석 N극 S극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거의 매그네틱 모멘트 값은 얼마냐면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호 매그네톤. 그죠? 윗방향이면은 윗방향 보호 매그네톤, 아랫방향이면 아랫방향 보호 매그네톤. 그죠? 자,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하시면 뒤쪽에서 이게 이제 자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또 물질이 있고요. 내가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은, 그 자기장에 의해서 내부에 어떤 매그네티제이션이 생긴다. 그게 이제 그 물질의 자기 특성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내부에 생기는 그 매그네티제이션, M과 그 다음에 외부 매그네타이징 필드, H 필드, 그거 사이에 비례의 계수를 우리가 M이라고 정했었고요. M이 바로 이제 magnetic substa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가 이제 여기에다가 2를 더한 거가 relative permeability, 여기다 mu 제로를 곱한 게 magnetic permeability가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M이 무엇이냐라는 거가 그 물질의 자기 특성을 다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M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뭐죠? 그때는 이제 그냥 우리가 갖다 그냥 하고 실은 매그네티즘을 갖다가 자석으로 딱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걸 갖다 좀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M의 그 이제 크기와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적인 성질은 크게 5가지로 나눠줍니다. 다이아마그네틱, 파라마그네틱, 페로마그네틱, 엔타이페로마그네틱, 페리마그네틱 이렇게 5개가 나눠지고요. M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요 다이아마그네틱만 마이너스고요. 나머지는 다 플러스예요. 플러스인데 M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M 첫 번째 케이스는 네거티브이면서 굉장히 작은 실 마이너스 6승 정도, 마이너스 6승 정도 되는 이제 그래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 다른 경우에는 네거티브인데 굉장히 큰 마이너스 1인 거가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도 이건 슈퍼컨덕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라마그넷은 이제 포지티브인데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페로매그넷은 포지티브인데 굉장히 큽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요. 엔티페로는 포지티브고 작습니다. 근데 페리마그네틱은 포지티브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응용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KM이 좀 큰 게 우리가 뭔가 자석 물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은 대부분 다 우리가 페로 아니면 페리 매그넷이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 자석이라는 거가 된 거가 되겠어요. 자, 하여튼간 이런 전반적인 뭐 분류표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이어서 각각 하나씩 우리가 그 메커니즘과 그 다음에 이제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어떤 거는 또 좀 이제 유념할 필요가 있냐면은 그 일반적으로 매그네틱 프로퍼티가 물질마다 딱 하나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온도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온도 이하에서는 A라는 특성인데 어떤 온도 이상에서는 B라는 특성이 되는 그런 어떤 상전이가 일어나는 자성에서 프로퍼티가 바뀌는 그런 우리가 전이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쩌고저쩌고 매그네틱 머티리얼에서 우리 철을 갖다가 페로 매그네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강제성이라 말하는 것은 상온에서 상온을 대충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라는 거는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바뀔 겁니다. 뒤에서 보겠지만은 자, 그걸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이 표로 돌아오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다이아 마그네티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이제 반자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오리진은 뭐냐면은, 그 렌즈의 법칙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은 그 자기장을 갖다가 반대하려는 방향으로 커런트가 생기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매그네틱 모멘트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매그네티제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커런트 룹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장이 바깥에서 없다가 쫙 걸리게 되면은 이 자기장을 갖다가 밑에 방향으로 하려는, 그죠? 그러니까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되죠? 이게 전류로 얘기를 하면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이 방향으로 전류 흘려야 자기장이 이제 밑에 쪽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요것에 의한 매그네틱 모멘트는 동일하게 아래쪽 매그네틱 모멘트예요. 그거는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물론 실은 이제 우리가 카이 M은 H에 우리가 비례하는 상수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B하고 H가 비례하기 때문에 실은 이제 방향만 놓고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B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렌즈의 법칙에 실은 의해서 자기장이 있을 때 물질이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매그네틱 모멘트가 생기는 이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는 실은 이제 뭐 모든 물질이 실은 굉장히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단지 그게 이제 다른 프로퍼티, 다른 우리가 물성에 의해 다른 이제 이런 프로퍼티에 의해서 그게 이제 가려지게 되면은 안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다른 것들이 깔끔하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작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물질들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쉘이 닫혀가지고, 그러니까 스핀이 모두 다 이제 꽉 채워져서 남아있는 스핀이 없을 때, 그래서 그 우리가 스핀에 이제 그 퍼머넌트 스핀이 없는 상황에서 다 페어돼서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발런트 크리스탈이나 혹은 어떤 이제 많은 아이오닉 크리스탈 같은 것들이 다이아 마그네틱을 이제 좀 띄게 됩니다. 이게 자,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다이아마그네틱 물질의 이제 재미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그 매그네틱, 자, 에너지를 보면은요, 그 매그네틱 모멘트하고 자기장하고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을수록 에너지가 안정하다고 그랬어요. 뮤 곱하기 B예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기 자석에 이제 퍼머넌트 매그넷이 바깥에 있어요. 예,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제 그 다이아 마그네틱 물질을 갖다 놓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자기장의 방향은 윗방향인데 지금 매그네틱 모멘트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자, 다시 한번 그걸 써볼게요. 내가 그 에너지는 마이너스 뮤 B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장과 뮤하고 B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은, 두 개 같은 방향이면은, 그러면은 자기장이 셀수록 더 에너지가 안정하겠죠. 뮤하고 B가 같은 방향이면은, 그리고 뮤가 우리가 상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B가 클수록 에너지가 안정하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게 더 자기장이 센 쪽으로, 그러니까 자석에 가까운 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페로매그넷 같은 자석이 딱 하고 달라붙는 이유가 그 같은 방향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N극하고 S극하고 불변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자석을 만약에 이런 내가 이런 다이아마그네틱 물질 대신에 이런 NS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매그네틱 모멘트 방향 윗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기장이 센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게 에너지 안전하기 때문에 짝 하고 달라붙습니다. 자, 그런데 다이아마그네틱 물질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반대 방향이에요. 이게 반대로 향하고 있어요. 마치 N극 S극이니까 이쪽에 N극이 있고 S인 것처럼.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가 위로 뜨게 됩니다. 밀쳐지게 돼요. 이게. 그죠? 자, 여러분 별로 안 신기할지도 몰라요. 아, 이거 원래 내가 N극, N극 붙여놓으면 서로 리펄시브 하지 않느냐? 라는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N극, N극 붙일 때는 내가 얘 물질을 뒤집으면은 착 하고 달라붙어요. 그죠? 이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밀다가 튀어 하고 이렇게 틀면서 딱 달라붙잖아요. 이게 불안정해가지고, 이게. 그죠? 근데 이거는, 여기 있는 이 물질이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여전히 그러면은 물질을 내가 이게 바꿔도 이거는 인히런트하게 매그네티제이션이 항상 자기장의 반대 방향이다 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이게 돌리더라도 이렇게 다시 매그네티제이션 방향이 바뀌어서 아랫 방향에 향하게 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자석의 N극 S 여러분들 나 어렸을 때 애들 데리고서 막 그거 해봤었는데 자석을 갖다가 생으로 막 갖다 붙여놓고서 뜨게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거 거의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잘 알려진 시오렘이 있는데 그 안정적인 부분이 없어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 떠 있는 거는 그래서 조금만 떨어지고 그냥 떼까닥 하고서 붙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퍼머넌트가 아니라 인듀스가 된 거고 이거 항상 반대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떠 있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래 다음 페이지에 보는 거 이걸 먼저 보여주면은요. 이게 지금 근데 카이엠이 이제 무지무지 작아가지고 보통은 거의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이게 가장 이제 크다라는 게 이제 카본 파이롤렉틱 카본이라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요 물질이 이제 카본이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결합이 다 이제 코발런트로 다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제 클로드 쉘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다이아마그네틱 개수가 가장 큰 경우라는데 4,580만의 사슴. 그래도 여전히 작은 숫자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물질은 이제 카본 시트는 가벼우니까 그리고 자석을 붙이다가 엄청나게 센 자석을 갖다 붙여놓게 되면은 그러면은 뜹니다 진짜로 이렇게 레비테이션이 돼요. 이거는 뭐 내가 뒤집는다고 딱딱딱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떠 있어요 이게.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뜨게 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뭐 여담이지만은 그 안드레 가임이라고 그래핀 이게 한 장 그래핀 시트 하나 띄어가지고 이제 노벨상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개구리를 갖다가 밑에 자석을 개구리가 보면 그 안에 물이 이제 뭐였던 다이아마그네틱 뭐 이런 걸 띄어가지고 개구리를 전 자석 위에다가 띄운 이제 그런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노벨상이 아니라 이그 노벨상이라고 약간 괴짜 노벨상 그것도 탔었어요 그 사람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효과가 보통 되게 미비해서 우리가 뭐 별 의미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효과가 없는 방금 전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자, 그런데 그게 아주 그냥 강력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슈퍼컨덕터. 어떤 물질이 이제 초전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인 어떤 그 TC 초전도 임계온도 이상에서는 노말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그냥 뭐 일반적 물질인데 이게 임계온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카이엠이 마이너스 1을 가집니다.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값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고 하니, 내가 이제 자기장을 보면은 자기장이 여기서 1 플러스 카이엠의 H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점의 자기장이. 자기장이 0이 되는 거고, H는 바깥에 걸어진 필드인데, 매그네티제이션이 완벽하게 그거를 상쇄를 해가지고, 실제로 내부 자기장은 이렇게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래서 임계온도 이상에서는 그 물질의 자기장이 통과를 하는데 임계온도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그 물질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혹자는 이거를 마이너스 이펙트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펙트라고 해요. 전혀 엉뚱한 겁니다. 마이스너 이펙트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고 하니 초전도체를 이용을 하면은 막 사람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좀 보여주는 거가 일본에서 이제 슈퍼컨덕터에 한참 이렇게 막 떴을 때 그럴 때 초전도체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큰 사이즈로 만들고 임계온도 이하로 이제 내려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을 띄울 수 있을 정도 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상온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정말 자기 부상 열차를 아주 쉽게 깔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떠 있게 되는 거니까 이게. 자, 그런데 이제 상온 슈퍼컨덕터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실현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파라마그네티즘이 되겠습니다. 상자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파라마그네티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오리진이 있는데요. 이제 바운드 일렉트론에 의한 거하고 그다음에 프리 일렉트론, 금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자성 이 두 가지가 이제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바운드 일렉트론 파라마그네티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경우에 일어나면은 그 원자랄지 아니면 어떤 분자가 그 어떤 전자의 스핀이나 오비탈 모션에 의해서 주로는 근데 일렉트론 스핀이 될 텐데 그것에 의해서 어떤 매그네틱 퍼머넌트 매그네틱 모먼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했던 그 다이아마그네틱 케이스는 우리가 클로즈 쉘이기 때문에 스핀이 다 업다운 다 짝이 이루어져 가지고 스핀이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소 분자를 한번 보면은요. 산소 분자가 이제 산소 두 개가 이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 보면 이제 2p에서 이제 각각이 4개의 전자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오비탈이 시그마 결합이나 파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딩 스테이트와 엔티 본딩 스테이트를 만들어내고요. 거기서 이제 본딩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엔티 본딩을 채우는데 파이 엔티 본딩이 시그마 엔티 본딩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이제 파이는 이제 두 개 산소 분자가 있으면 p 오비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놓여 있는 마주보고 있는 게 이제 시그마 결합이 되겠고 당연히 이제 파이는 이제 결합이 약하니까 이제 엔티본딩, 본딩, 엔티본딩, 스플리팅 해도 작겠죠? 그래서 이제 파이 엔티본딩이 시그마 엔티본딩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일렉트론을 다해서 4개를 채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옥시전 2 분자가 있으면 요 방향과 요 방향 두 방향이 있기 때문에 X하고 Y, 두 가지가 이제 그 옥시전 방향을 Z 방향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일렉트론 2개를 채울 때 여러 가지 자유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훈트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와 같이 그러니까 패럴렐하게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게 에너지적으로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O2는 이렇게 오픈 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닫히지 않은 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스핀이 다 짝을 이루고서 맨 마지막 남게 되는 거죠. 그죠? 두 개의 일렉트론 스핀만큼이. 자, 그래서 O2 분자들은 그와 같은 어떤 그 자체적으로 퍼머넌트 매그네틱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퍼머넌트 매그네틱 모멘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매그네틱 모멘트들이 하나씩 다 있는 건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이제 정렬을 하면은 좋을 텐데 근데 실은 이것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그렇게 세지 않아 가지고 온도가 있게 되면은 랜덤하게 이렇게 막 서로 충돌하면서 방향이 막 제각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을 하지 않고 이제 엔트로피적으로 제각각이 이렇게 이제 방향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거가 이제 연력학적으로 더 안정한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씩은 다 매그네틱 모멘트가 있지만은 그 방향이 랜덤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매그네티제이션이 0이다. 혹은 이제 에버리지 매그네틱 모멘트가 0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 내가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와중에 이 매그네틱 모멘트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이제 완전히 딱 그 방향으로 가진 않지만은 조금씩은 정렬을 해서 약간의 매그네틱 모멘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내가 에너지를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 자석이니까요. 이거는 그 퍼머넌트 매그네틱 모멘트가 H랑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겠죠. 앞에 다이아마그네티즘은 유도 전류였어요. 그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없는 건데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생기는 거고요. 얘는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방향이 딱 자석이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그 방향으로 그냥 우리 나침반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고 이 열적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컴피티션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기장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이 이제 자기장에 따라서 이제 비례해서 어떤 이제 값으로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매그네틱 모멘트가. 자, 그래서 이 카이 m이 이제 양의 값이 될 거고요. 왜냐면 같은 방향으로 이제 놓일 테니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거는 이제 일종의 자석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석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끌리게 되는 겁니다. 그 자석 쪽으로.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에너지가 마이너스 뮤 곱하기 b가 되는데 뮤하고 b가 지금 같은 방향이니까 이 자기장이 센 쪽으로 가는 거가 큰 쪽으로 가는 거가 에너지를 낮출 수가 있겠죠. 뮤하고 b가 같은 방향이니까
앞에서의 우리가 이제 다이아마그네티즘은 이제 유도 분국은 이제 뮤가 이제 그 반대였죠. 반대니까 이게 이제 자기장을 약하게 하는 쪽으로 반대쪽으로 멀어지는 쪽으로 가지만은 이거는 뮤가 이제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큰 쪽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자석이 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 산소를 갖다가 온도를 갖다가 많이 냉각을 해가지고 리퀴드 상태, 액상에 내가 옥시전을 산소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흘리면은 거기다가 엄청나게 센 자석을 갖다 대면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끌려간다고 합니다. 본 적은 없지만은 유튜브에 보면 있을 것도 같고요. 야, 그래서 근데 이건 이제 워낙에 그 매그니즘 모멘트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강한 자석을 갖다가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이제 우리가 바운드 일렉트론 파라마그네티즘은 이론으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일렉트론이 뭐 두 개 있는 건데 일렉트론이 하나만 있다고 쳐요. 일렉트론이 하나만 있고 그게 이제 스핀이 있고요. 그게 이제 업 아니면 다운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고 오비탈 파트는 내가 무시를 합니다. 이게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매그네틱 모멘트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전자에 의한 매그네틱 모멘트가 이제 보호 매그네톤을 가지겠죠. 그래서 윗방향으로 향하면 스핀업이면은 뮤 b가 되는 거고요. 실은 이제 반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스핀 방향과 매그네틱 모멘트 방향은 반대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마이너스가 앞에 붙었었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바깥에서 자기장이 안 걸려 있다라고 하면 스핀업이나 다운이나 같은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겠지만은 자기장에 걸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스핀 위쪽 방향은 이게 이제 스핀이 윗방향은 매그네틱 모멘트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고요. 그러면 자기장이 플러스니까 실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두 개가 방향이 같을 때 에너지가 낮춰지는 건데 매그네틱 모멘트는 지금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게 스핀이 있으니까 스핀은 항상 일렉트론 스핀은 일렉트론 차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도는 방향과 매그네틱 모멘트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윗방향으로 스핀업이 에너지가 높고요. 높은 정도는 얼마냐면은 내가 이제 자기장 곱하기 매그네틱 모멘트인데 매그네틱 모멘트는 보호 매그네톤이고요. 스핀 2분의 1이 하나가 보호 매그네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장은 이제 뮤 제로 H 내가 이제 뭐 다른 거 없고 그냥 뭐 빈 공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은 H에다가 외부 자기장에다가 뮤 제로를 곱한 게 자기장이에요. 그 점에서 여러분 앞에서 이게 좀 노테이션 헷갈릴 수 있겠지만은 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B는 뮤 제로 H 플러스 M인데 우리 에너지 무시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무시한다라는 얘기니까 있긴 있는데 작으니까 그냥 무시를 하는 거고요. 뮤 제로 H에서 요걸 갖다 우리가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그거는 뮤 제로 뮤만큼 원래 거에 대비 올라가는 거고요. 다운 스피는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 방향 윗방향이니까 그만큼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자기장이 걸렸을 때는 업과 다운이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그 개수를 가지게 되겠죠. 이 경우는 에너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스핀업이나 스핀다운이나 같은 개수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매그네틱 모멘트가 없는 상황에 해당이 될 텐데 자기장이 걸리게 되면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볼츠만 팩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요것과 요것 사이에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전체 개수를 n이라고 하고요. 스핀업인 그런 우리가 전자 혹은 이제 그런 전자 하나를 가지는 어떤 우리가 그런 바운드 일렉트론을 가지는 어떤 분자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거의 개수가 이제 n-up, 그 다음에 아랫 방향에 이제 n-, n-down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b는 이 둘 사이의 이제 에너지 차이의 볼츠만 팩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각각이 이제 에너지 비례하니까 그걸 나누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이 둘 사이의 에너지 차이 마이너스 2뮤의 뮤제로 b의 over kt 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볼츠만 팩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거가 전체 개수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그네티제이션 네트로 생각하는 매그네티제이션은 스핀 다운에서 스핀 업을 빼야 되겠죠. 스핀 다운이 실은 윗방향 매그네틱 모멘트니까 거기에다가 보호 매그네톤 하나하나가 보호 매그네톤이 있으니까 이 둘 사이의 차이에다가 이제 매그네틱 모멘트가 한 거가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럼 요 두 개를 내가 연립해 가지고 n 다운과 n 업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빼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심플리 우리가 탐진트 하이퍼볼릭으로 주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오늘의 퀴즈는 요 두 개를 연립해서 요게 나오는 거를 혹은 요게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되겠어요.
뭐 연립 방식 풀면 되겠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기장이 작았을 때는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고요.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탄젠트 하이퍼볼릭 x를 테일러 전개하면은 1차 x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걸 밖으로 빼게 되면은 m하고 이제 h가 비례하게 되는 그런 비례식이 나오고, 그때의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이 파라마그네틱, 이 바운드 일렉트론의 파라마그네티즘, 그거에 의한 우리가 그 뭐죠? 서스티빌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카이 파라라고 쓰겠어요. 요 개수는 요게 되는 거고요. 여기 중요한 특징은 이제 온도에 역비례하게 된다라는 거. T분의 C로 조직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파라마그네틱한 그런 우리가 이제 바운드 일렉트론에 의한 파라마그네티즘의 그 서스테빌리티는 온도 대비 T분의 1로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 온도가 낮을수록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열적 요동이 적기 때문에 더 잘 정렬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혹은 에너지적으로 엔트로피보다는 에너지가 더 낮은 쪽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더 쫙쫙쫙 낮은 대로 이제 착착 되는 거죠. 그죠? 온도가 높게 되면은 엔트로피가 드라이브 되니까 가급적 다양한 상황을, 다양한 이제 컨피그레이션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그네티즘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걸 반영하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소위 큐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의 이제 그 위대한 과학자 큐리 부인, 예, 그 큐리 부인의 그 큐리의 발견돼서 큐리 법칙이 되겠습니다. C를 갖다 우리가 큐리 컨스탄트라고 하고요. 딱 C가 맞네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운드 일렉트론에 의한 마그네티즘이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리 일렉트론 마그네티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금속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금속은 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이게. 자, 이제 뭐냐면 금속은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는 실은 이제 댄스 업 스테이트를 얘기를 할 때 스핀업과 스핀 다운을 따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인즉슨 같다라는 거죠. 내가 일렉트론이 스핀이 업이건 스핀이 다운이건 상관이 없이 에너지는 댄스 업 스테이트는 스퀘어 루트 2로 증가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요 y축이 지금 에너지고요. 어떤 우리가 프리 일렉트론의 파트에 이제 그 밑에서부터서 쭉 에너지가 올라가면서 스핀 업의 댄스 업 스테이트가 이렇게 스퀘어 루트 2로 증가를 하고, 스핀 다운도 스퀘어 루트 2로 증가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딱 정확하게 이제 2차 함수 포물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포뮬라 레벨까지 딱 채우게 되면은 이제 스핀업과 스핀 다운이 같은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거를 안 띄워요. 이게 자성을 띄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프리 일렉트론이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예외가 되는 거는 이제 D 일렉트론 같은 건데, D 일렉트론은 자체적으로 약간 이제 스핀업과 다운이 두 개가 같은 개수는 아니에요. 달라요. 비대칭이에요, 두 개가. 이게 한쪽이 이렇게 철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근데 일단 요거 좀 간단하게 우리 S 일렉트론을 갖다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다 내가 자기장을 해서 이제 그냥 상태에서는 두 개가 같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안 나오는데, 그 매그네틱 모멘트가 없는데, 내가 자기장을 걸었어요. H를 이제 걸게 되면은 앞에하고 동일한 이유죠. 이하고 동일한 이유로 스핀이 다운인 거는 이제 에너지가 내려가고요. 스핀이 업은 이제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두 개가 이제 댄스 업 스테이트가 그 기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는 원래 거 대비 아래쪽으로 이제 이만큼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여기 요거 대비 요 밑에 점을 기준으로 하죠. 이 밑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에너지 만큼 우리가 뮤 비포 마그네톤 곱하기 뮤 제로 곱하기 H 만큼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는 다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일렉트론 하나이기 때문에 일렉트론 하나의 보호 매그네톤이 뮤 B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다 자기장 곱한 것만큼이 이 포물선이 한쪽이 이렇게 쫙 내려가고요. 반대로 이 오른쪽에 있는 스핀 업에 대한 댄스 스테이트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준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고서는 대체적으로 모양은 비슷합니다. 자기장이 아주 세지 않으면은 이 전체적인 댄스 스테이트 모양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스퀘어 루트 2인데 두 개가 이제 드디어 갈라섰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포르미 레벨은 이제 그어질 거고요. 포르미 레벨을 그어주고 아래서부터 그 포르미 레벨까지 이제 우리가 거의 제로 켈빈에 가깝다라고 하면 포르미 레벨 근처까지 딱 일렉트론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근데 왼쪽과 달리 오른쪽에서는 지금 이게 그 두 개가 갈라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스핀 다운인 거가 더 일렉트론이 많이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스핀 업인 거는 덜 채워지게 돼요. 왼쪽에 비해서.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원리는 뭐, 그거죠. 이게 여기처럼 에너지가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쪽이 더 이제 많이 가는 거죠. 당연히 에너지 낮으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개 비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게 요 차이만큼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위쪽에 있던 뮤제로 뮤 B의 뮤제로 H 이 구간 안에 있던 이 전자가 이쪽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스핀 업이 스핀 다운이 되는 거. 그거의 개수. 그 개수만큼 혹은 그거의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이 덜어서 이쪽으로 갔으니까 그 개수의 두 배만큼이 다운 스핀 개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일렉트론 개수가. 그렇죠? 딱 거기까지 채워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걸 개수를 카운트를 해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댄스 업 스테이트라는 거가, 댄스 업 스테이트가 이제 어떤 에너지 구간을 딱 곱하면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전자의 개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상태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 Fermi 레벨, 원래 Fermi 레벨의 댄스 업 스테이트, 여기 근처가 되겠죠. 그 근처 곱하기 뮤제로, 뮤 B 곱하기 뮤제로 H가 되겠어요. 요 에너지 차이. 그거가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개수, 전자의 개수가 되겠고, 그만큼이 내려왔으니까 그거의 두 배만큼이 이게 지금 매그네티제이션이 많아진 겁니다. 여기에서.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우리가 그 단위를 보더라도 이게 지금 단위 볼륨당 매그네티제이션이고요. 이것도 지금 댄스 업 스테이트도 우리가 단위 볼륨당의 댄스 업 스테이트가 되는 거죠. 노멀라이즈 된 거. 그러니까 그 단위도 맞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정에서 그렸는 대신 H 요걸 계산해 보면요. 이 에너지 차이는 굉장히 작아요. 이게 지금 보호 매그네톤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기장에 대해서도 뭐 이게 0.0 뭐 이 정도의 일렉트론 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변화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매그네티제이션이 H에 비례한 어떤 그런 조건이 나왔고요. 이때 그 비례 상수, H 뺀 나머지 비례 상수가 바로 이제 이 프리 일렉트론, 이 파라마그네티즘의 susceptibility, chi 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핀 업의 두 배는 전체 댄스 스테이트. 원래 이제 스핀이 우리가 업다운이 같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유전자에 의해서 혹은 partially filled band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우리가 마그네티즘, 이게 댄스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에 의한 그거를 우리가 또 이제 그거를 발견하신 분의 이름을 또 우리가 존중해서 파울리 파라마그네티즘이라고 합니다. 파울리 베타 원리 할 때 그 파울리예요. 파울리 파라마그네티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앞에 큐리의 그 이제 바운드 일렉트론의 그 파라마그네티즘에 적용이 됐던 나왔던 큐리 법칙과 달리 온도 우전성이 없어요. 이게 보면은 이 댄스 스테이트라는 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포밀 레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의 온도 우전성이 없죠. 전체적으로 서스테빌리티가 컨스탄트다. 온도에 그렇게 크게 센시티브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 포밀 레벨의 댄스 스테이트가 얼마나 크냐. 그게 클수록 더 서스테빌리티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밀 레벨에 어떤 자유전자가 많이 있을 때 이제 그런 시스템에 이제 그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실제 좀 데이터를 보면은요. 요게 지금 온도 그 이제 켈빈 온도, 절대 온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속들에 대해서 susceptibility를 갖다가 측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이게 보면은 그 컨스탄트 거의 온도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띄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파울리 파라마그네티즘의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그 증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자, 그리고 아마도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온도 우전성이 이제 벗어나서 팔라디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이아마그네틱 서스테빌리티랄지 아이온 코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자가 이렇게 자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보면 또 바운드 일렉트론 채워져 있는 그런 바운드 일렉트론들이 있잖아요. 그 바운드 일렉트론들은 지금 다이아마그네틱한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개재가 되면서 온도 우전성이 이제 이게 달라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되겠어요. 이게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퍼밀 레벨의 댄스 스테이트에 이제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트랜지션 메탈 그 전위 금속들에 대해서 보면은 값들이 다른 일반적인 그렇지 않은 금속들에 비해서 값이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D밴드, D 일렉트론들이 포르미 레벨에 걸쳐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꽤 높은 그 덴스 업 스테이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필드가 걸렸을 때 살짝 그 틀어졌을 때 그 변화하는 정도를 이제 더 많이 이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게 이제 또한 이렇게 큰 값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페로마그네티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